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출근길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 4시를 기해서 서울과 강원 영서 지방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저도 오늘 새벽엔 다른 날보다 조금 더 일찍 출발했습니다만 새벽 시간대 큰 눈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많이 오지는 않고 있어요. 잠시 뒤에 한방눈이 올 것이라는 그런 예보는 있습니다. 그래서 출근하실 분들은 서둘러서 나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탄력 근로제 확대를 놓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간밤에 10시간 담판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노동계는 탄력 근로제 확대하더라도 임금을 깎지 말아야 한다고 했고요. 경영계는 기업 부담 증가를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지난 석 달간 진행되어 온 경사노위의 탄력 근로제 개선 방안은 결국 이렇게 되면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사실상의 의결기구인 경사노위가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에 공전하고 있는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2월 임시국회 처리는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이 많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를 둘러싼 사업장 내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죠. 한쪽에서는 지난 2000년 이래 가장 많은 실업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일하는 시간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 대한민국 일자리 현장의 현 주소입니다. 오늘 1부에서는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으로부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앞으로의 해법은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꼭이요 꼭 출근길 꼭 알아야 할 뉴스 이종래 꼭 뉴스. 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건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간밤에 탄력 근로제 확대 논의가 계속 됐습니다만 접점을 찾지 못한 것 같고요. 결국엔 하루 연장을 좀 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회 어제 회의에서 원래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었죠. 네네. 그런데 민주노총 측이 항의 서한을 전달하겠다 이렇게 나서면서 회의가 한 2시간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예. 오후 3시 50분 정도부터 열렸고요. 오늘 새벽 1시 20분까지 논의를 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또 다시 모여서 논의를 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막판 쟁점은 임금 보전 문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돈의 문제이지 않겠어요. 예, 네. 이 문성현 위원장으로부터 잠시 뒤에 간밤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있는지 좀 들어보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텔라 데이지오의 블랙박스 여기에 이제 비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침몰의 그렇습니다. 비밀이. 네. 네. 사고 발생 2년, 수색 계약 후 2개월, 심해 수색 3일 만에 발견한 겁니다. 네네. 미국 오션 인피니티사의 시베드 컨스트럭터호에 자율 무인 잠수정이 들어가서 네네. 지금 선교를 먼저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 해저면에 떨어져 있던 항해 기록 저장 장치, 일명 블랙박스를 이제 회수를 한 거고요. 여기에 이제 항해 기록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고 당시 상황을 재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고 원인도 나오겠죠. 자료 분석에 그런데 짧게는 한 달 이상이 좀 걸릴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음질 상태가 좋지 않으면 이게 상당히 오래 또 걸릴 수도 있다 그럽니다. 네네. 사고 원인 규명과 더불어서 추가 수색을 통해서 구명벌 개수를 또 확인하게 되면 실종자의 표류 여부 이것도 확인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택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미터기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미터기 문제가 좀 이용자들의 불편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번에는 또 택시업계가 타다. 이 타다라는 게 저도 타다라는 게 차잖아요. 네. 요즘에 도로에 보면 그 타다라고 써 있는 승용차들이 있더라고요. 택시들이 있더라고요. 승합차들이죠, 주로.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카카오 카풀 지금 반대를 한 데 이어서 네네. 이번에는 이 타다 이것도 불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타다를 운영하고 있는 VCNC 박재욱 대표 그리고 그 모회사인 소카 이재용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 택시업계가 고발을
했습니다. 네네. 이에 대해 그 이재용 소카 대표도 업무 방해, 무고로 강력히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타다는 국토부로부터 운영 승인 받았고요. 예. 서울시에서 적법하다는 판정까지 받은 그런 업체입니다. 이게 뭐 승차 거부도 없고 네네. 또 이 기사분들이 굉장히 서비스를 잘해준다 그래요. 저는 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호출 건수가 지금 상당히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네. 택시 업계는 뭐 타다 서비스조차도 이제 중단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타다나 소카 측에서는 이거는 택시 영업하고는 좀 상관없는 거다. 예. 지금 자가용을 어떻게 보면 대체하는 그런 그 공유 개념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네네. 이것조차도 중단시키려 하는 것은 좀 그거야말로 좀 과도한 행위다라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이 이번에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는 모르겠는데요. 택시 업계의 주장에 대해서 안 그래도 지금 사실은 카풀 서비스 반대에 대해서도 국민 여론이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잖아요. 네네. 예, 이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재용 대표는 뭐 최근에 홍남기 부총리가 강연에서 공유경제 서비스도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라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반박을 한 바가 있거든요. 네네. 어느 시대 부총리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쓴소리를 내놓기도 했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도 이게 조금 정부 관계자들의 인식이 네네. 현실 변화를 좀 못 쫓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합니다. 예. 제도가 시장의 현실을 어떻게 따라가느냐 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택시업계 관련해서는 말이죠. 저희가 3부에서 요즘에 택시 기사분들이 그 각종 그 못된 그 승객들의 폭력에 휘달리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참 이상한 조합 시간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저희가 다뤄보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택시 운전기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내놓은 아이돌 출연 가이드라인. 자, 이게 무엇입니까? 출연하면 네. 안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지난 12일에 여성가족부가 각 방송사에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라는 걸 배포를 했답니다. 저도 보진 못했습니다. 네네. 근데 그 부록이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한 외모 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는 건데요. 그 내용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적었냐면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한다. 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논란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 그 비슷한 정도는 대체 누가 판단 내릴 것이냐. 그러니까 감별을 누가 할 거냐. 예. 출연 횟수는 또 대체 누가 어떻게 결정할 거냐. 이런 문제가 이제 야기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여성가족부가 할 거냐, 방송통신위원회가 할 거냐, 그리고 그렇게 감별하고 횟수 제한하는 게 타당하냐. 예. 이런 논란이 이제 유발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급기야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진선미 장관은 여성 전두환이냐. 군사 독재 시대 두발 단속 스커트 단속과 뭐가 다르냐라고 지적하고 나섰고요. 사실은 지금 또 다른 건도 지금 굉장히 논란이 지금 이제 격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지난 11일에 그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을 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이 불법 사이트 차단에 지금 나섰거든요. 예. 이것도 지금 인터넷 검열이다라고 지금 비판론이 굉장히 거셉니다. 네네. 뭐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닌가 싶은데 이쪽에서는 또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요. 성인이 성인물 보는 것도 죄냐. 바바리면 잡겠다고 바바리 못 입게 할 참이냐. 예. 이런 지적까지도 지금 네티즌들이 좀 따갑게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굉장히 지금 논쟁적인 이슈가 요즘에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청취자 분께서 문자를 주셨어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통해서 정월 대보름이자 우수인 오늘도 YTN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과 활기찬 시작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활기차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이를 지키지 않은 기업은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경영계 요청에 따라서 다음 달 말까지가 계도기간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죠. 만일 3월 말까지요. 탄력 근로제 확대가 입법되지 않으면은요.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을 하는 기업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뭐 300인 이상 사업장 이런 제한이 있긴 합니다만 이 문제에 관련해서 어제 그 경사위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긴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문성현 위원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왜 그랬는지 대안은 어떤 것인지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죠.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문성현입니다. 네, 어제 뭐 데드라인이었는데 결론을 내지 못하셔서 좀 마음이 좀 무거우시겠어요? 이제 뭐 무겁다기보다도 또 오늘 우리 하루 더 이야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네네. 오늘 좀 잘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몇 시에 어디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이야기를 좀 하실 계획이신죠? 오늘은 이제 의견을 뭐 상당 정도로 좁혀졌거든요. 네네. 좁혀져서 마지막 남은 문제는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오셔서 이야기를 좀 하자 해서 아마 그 노총, 경총, 기타 당사자들 중에서 책임자급들이 오셔서 이야기를 해서 마무리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아마 오늘 그 오후 적절한 시점에 네네. 그 말씀 드릴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네네. 네. 가장 큰 쟁점 그리고 이 쟁점을 좁히기 위한 노력은 어떤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이제 원래 이 의제는 그 작년에 노동 시간을 68시간에서 50에 줄여서 네네. 그 이제 그거는 이제 노동계 의견을 받은 건데 그렇지 예.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정한 곳에서는 무리가 따른다. 그냥 탄력적 운영해달라 하고 경영계를 요청하게 되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노동계에서는 아니 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또 왜 그런 이야기 하냐. 한 처음부터 마찰이 있었던 문제입니다. 네네. 그런 문제인데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여야가 그리고 당정청은 좋다 그러면 원래 기도 기간이 작년 말로 끝나게 돼 있었기 때문에 네네. 작년까지는 이걸 마무리하겠다라고 합의를 한 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조금 더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사회적 대화를 해보자 해서 이제 저희 원래는 한 달 여유를 받아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네네. 지금 국회 상황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워낙 또 시간적으로 빠듯한 속에 이야기를 하려니까 상당히 어렵어요. 예, 예. 그래서 가장 큰 쟁점은 그럼 좋다. 그 경영계가 요구하는 탄력적 운영을 인정할 테니까 네네. 필요한 경우에 그러면 건강권 그 누구 장시간 노동을 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네네. 그 시간 제한을 두자. 그리고 경영계가 필요해서 그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임금은 제대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거 임금 덜 주기 위한 방안으로 오남용 되면 안 되는 건 아니냐.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큰 틀에서 보면 그게 뭐 무슨 문제냐 합의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악마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자 그러면 그 장시간 노동을 그러면 어떤 경우에 얼마까지 제한할 거냐? 임금 보전을 하긴 하는데 그러면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해줄 거냐? 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예.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네네. 한 가지 합의했다면 그다음에 또 다른 측에서 또 문제 제기하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상당한 정도는 이제 꼬리를 끊고 마무리했고요. 네네.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 오늘 뭐 저희들이 논의한 것은 전체 10 중에 한 9개는 됐고 네. 1개 정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경사도의 출범 당시 한 3개월 전쯤에 위원장께서 저희 방송 출연하셨을 때 이게 지금 탄력 근로자 문제 이런 네. 문제에 그 지뢰밭이 지금 쫙 깔려 있다 이런 그 네.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예. 그 지뢰밭이 쫙 깔려 있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한 구분 능선은 그럼 넘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 오늘 그 합의안이 만들어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그것보다도 네네. 합의가 되면 제일 좋지만 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합의가 안 되더라도 의견을 상당한 정도로 접근해서 당사자들이 해서 국회로 넘기더라도 그만큼은 저는 성과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합의가 안 되더라도 한 그 정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뭐 9분 응선이라 할까요? 또 아니다 8분 그것도 이제 뭐 이야기가 복잡할 수 있어요. 9분이냐 8분이냐. 네네. 근데 이제 어쨌든 상당 정도로 의견 접근을 해서 국회에 넘기면 국회에서는 원래는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10개를 다 논의해야 되는데 경산호위에서 한 8개 내지 9개는 어느 정도 노선안에 합의를 했구나. 우리는 나머지 1개만 가지고 해보자.
이런 조건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보내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그것만 해도 성과가 있다고 봐서 이런 시한이 딱 정해진 사안은 네네. 시한이 없는 경우는 저희들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를 반드시 이루겠지만 딱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꼭 합의를 전제로 하면 논의가 대단히 어려워진다. 예. 그래서 의견 접근 정도라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국민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전제로 노동계에서 근로자 건강권, 임금 보전 문제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좀 보완책을 통한 접점을 마련한다고 볼 수 있다면은 그 보완 대책들이 어떤 것들인가요? 그래, 그거 이제 지금 미묘한 상황이어서 네네. 지금 최종적으로 발표하기 전까지는 이런 것은 됐고 이런 것은 안 됐다. 예.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그 경영계나 노동계에서 서로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미미한 지점에서 책임지고 결정한 부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근데 그게 밖에 나가면 이건 무슨 근거로 그걸 했느냐라고 문제제기될 수 있는 점이 있어서 좀 궁금하시겠지만 예. 최종적인 발표 있을 때까지는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원장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 탄력 근로자 확대에 따른 이 문제를 ILO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 이것과 뭐 빅딜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은 아니죠? 그건 아니죠. 서로 사안이 다르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그 오늘 뭐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오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에 하나 합의가 안 됐다 하더라도 네네. 우리가 그냥 뭐 이제 경산업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 사회에서 사회적 대안을 물 건너간 거 아니냐라고 할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ILO도 저희도 해야 되고 네네. 더 나아가서 강조 일자리 같은 경우도 전체 확산도 시켜야 되고 또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집단적 지성을 모아야 될 상황들이 그러면 저는 이번 이제 탄건제를 놓고 기본적으로는 뭐 기간이 부족해서 잘 안 되고 있지만 과연 그 우리나라 노사 당사자는 아니면 정부는 과연 사회적 합의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제대로 준비와 네네. 실력이 있느냐 그런 점들도 성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부족한 게 있으면 그걸 채워가지고 다음 ILO 핵심 협약 같은 경우도 그 탄건제가 안 됐으니까 이거 못하겠다 아니고 탄건제는 한 우리가 80% 90% 합의를 했는데 이런 점을 채워서 ILO 부분은 정말 합의를 해보자. 예. 이런 이야기로 발전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지금 사회적 합의 대화 문제 언급하셨는데 민주노총이 지금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못하고 예, 있습니다. 예.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상 그 위원장께서는 친정이나 다름없는 그런 조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지요? 지금 뭐 제가 활동했던 시기하고 네네. 지금의 민주노총하고는 상당히 달라서 무엇이 다른 겁니까? 이제 제가 할 때는 상당히 이제 전투적 어떤 그런 투쟁이 필요했던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당시는. 지금은 여러 가지로 또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작년 11월 22일 날 민주노총 없이 경산에 출근할 때만 해도 아쉽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근데 지금 와서는 나 그렇게 표현할 상황은 아니다. 민주노총 내부 훨씬 더 복잡하고 네네. 그래서 이게 참여를 결정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 이런 상황인데 제가 꼭 뭐 진정이다 성대다 이걸 떠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교섭을 잘하게 해서 만들인 것이거든요. 예. 교섭을 하다가 안 되면 파업이라든지 투쟁을 하는 것이고 그런 투쟁을 하다가도 또 하면서도 계속 교섭을 하는 것이고 네네. 그래서 노동조합은 원래 교섭을 해야 되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네. 근데 이제 민주노총도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민주노총도 노동조합인데 사회적 대화라고 하는 교섭은 해야 된다. 하다가 안 되면 어제도 오셨지만 피켓팅도 하시는 것이고 네네. 또 나가서 또 파업을 하시는 것이고 또 그런 걸 하시면서도 계속 교섭 사회적 대화는 진행하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 그런 교섭과 투쟁을 서로 다른 것으로 놓고 그러면 좀 아쉬움이 있어요. 네네. 네. 경사도에서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 국회 차원에서 특히 민주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입법 강행할 것으로 그런 네. 의사도 좀 밝히고 그랬습니다만 그렇게 가는 방향이 옳다고 보시는지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한 뭐 8, 90% 의견 접근해서 국회로 넘겨드리기 때문에 그걸 놓고 여야 간에 판단하시겠지 않느냐 네네. 하는데
지금 이제 그 국회가 이제 서두른 것은 이제 3월 말이면 그 개도기는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거 지나면 이제 이 법을 지키지 못해서 범법자들이 많이 그 산업 현장에 생길 수가 있어요. 네네. 본의 아니게. 그래서 이제 국회로 가서는 3월까지는 그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홍영표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지. 뭐 노사가 하지 않든 나는 우리 밀어붙이겠다.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 네. 자, 그럼 민감한 사안 중에 하나인 최저임금 관련 이슈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구간 설정위원회를 신설을 해서 상한, 하한을 정한 다음에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 결정위원회가 인상폭을 정한다. 뭐 이런 구상이 있는데 위원장께서는 이 구상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요? 그래, 이제 국민들이 보실 때 이 문제가 왜 이제 제기됐냐면 2년 동안 최저임금 29% 인상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왜 저렇게 올랐지 해보니까 아니 그 공익위원들이 그 좀 노동 편향적이더라. 그런 그 인식과 지적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보다 객관적이고 보다 공정한 분들이 구간을 설정해주면 그 범위 내에서 논의할 거 아니냐.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과정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정부에서는 그런 지적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이 문제도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이거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다 반대하고. 네네. 제가 보기에는 경청도 크게 이게 뭐 적극적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국회에서 하시겠지만 조금 그 노동계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이 필요한 거 아니냐. 지난번 과정에서 있었지만 들어만 봤지 노동계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전혀 논의가 안 됐거든요. 네네. 그런 과정이 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노사정 합의 없이 결국엔 이 문제가 국회로 넘어갈 경우에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이대로 가서 그걸 그대로 받으면 노동계가 볼 때는 이거는 경영계의 편들어주는 것이다. 국회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넓힐 때도 원래 이걸 이제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서 했는데 노사 간의 그 논의가 충분치 않고 합의가 안 돼서 가니까 결국은 상해금, 복리후생비까지 다 넓혀서 국회가 심지어 노동 존중한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까지도 노동계를 무시하고 경영계 편들어졌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나와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급한 문제가 아니면 한번 노동계의 이야기가 반영될 수 있는 논의 구조를 조금 더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많은 강조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광주형 일자리를 통한 새 노사관계 정립 여전히 같은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원래는 오늘 제가 이 탄건제 문제가 안 되었으면 제가 군산을 갈 계획이었어요. 네네. 그 군산을 가서 거기서 이제 군산에 맞는 지역 상생형 일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장님도 만나 뵙고 노동계도 만나고 경영계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문제가 터져서 이제 뒤로 밀어놨는데 제일 이제 강경 일자리에 대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강경 일자리가 반값 싸구려 일자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네네. 아니고 이제 청년들 일자리를 저희들 고민하다 보니까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는 2개밖에 안 되고 비정규직 중소기업 일자리는 8개인데 이게 너무 격차가 심해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대기업 정규직이나 중소기업 비정규직이나 임금 조건을 거의 같게 해야지. 예. 동일 노동이면 동일 임금을 줘야지. 그래 청년들 이 일자리 문제가 해결된다. 거기서 출발했거든요. 네네. 예, 이 강경 일자리 취약한 게.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지점을 없어져 버리고 마치 반값 일자리로만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앞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네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큰 맥락은 작지만 디테일로 들어가면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게 많습니다.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지속적인 사회적 대화와 논의가 필요하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른 아침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이었습니다. 1부 마치고 2부에 돌아오죠.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국내 첫 번째 영리병원 제주 녹지 국제병원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그러한 그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만 내국인 진료 제한이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죠.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측이요 내국인 진료 제한을 취소해달라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외국인만 진료하는 게 위법이다, 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견됐던 일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해 12월 5일 날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조건부 허가하면서 이미 이 같은 문제가 예견이 됐다는 것이죠. 의료분야는 공공성이 우선되고요. 수익 창출보다는 치료가 우선시되는 그런 분야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된 반대 의견이 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의 변혜진 사무국장으로부터 관련된 이슈 질문 좀 드려보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국내 첫 영리병원 제주 녹지병원. 이 국내 첫 영리병원이라고 하니까 영리병원에 대한 개념 먼저 잠깐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이제는 사실은 영리병원에 관한 반대 토론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긴 하는데요. 일단 영리병원은 이윤 배당을 우선으로 하는 주식회사형 병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병원들은 많은 분들이 불만이 있으시지만 영리를 추구하긴 하더라도 병원에서 수익을 올리는 거는 다시 병원에 재투자하도록, 그러니까 의료 설비나 아니면 의료인들, 고용된 의료인들에게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한된 규정이 있는 건데 이번에 영리병원은 아예 그냥 주식에 배당을 하고 이윤을 많은 추구를 해도 된다. 그리고 주식 상장도 해도 된다. 이런 것들을 허용하는 병원이라고 보셔야 되고, 이것이 지금 2000년대 중반부터 여러 가지 반대가 있었지만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 7군데, 그래서 국내 8군데가 외국 영리병원에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곳은 법적으로는 내국인 구별 없이 모두 다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내국인 진료 제한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이번에 제기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 예견하셨던 사안이고요. 예견을 했었던 사항이죠. 그러니까 아예 이 영리병원, 그러니까 국내 첫 영리병원이라고 불려지는 제주도 영리병원에 지금 사업 시행을 하겠다고 나선 곳이 또 허용을 한 기업이 중국의 녹지 그룹이라는 부동산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병원들이 애초부터 보건복지부 사업 승인을 받고 이후 원희룡 부지사의 허가를 받을 때 법에 있는 것처럼 내국인, 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걸 보고 당연히 투자를 했겠죠. 그런데 원희룡 도지사가 이 제주도에서 한 번도 영리병원에 대한 허용을 지지했었던 적이 없어요. 도민들의 투표나 여러 가지 조사를 했을 때도 대다수가 반대였고, 도지사가 지방선거 전에 하도 도민들 반대가 많으니까 공론조사를 따르겠다라고 해서 직접 그걸 시행했거든요. 도민 투표에 가까운 공론조사에서 60%의 제주 도민이 영리병원은 안 된다라고 해서 하라는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2달 동안 시행을 안 하고 있다가 도민들의 이 결과를 무시하고, 민의를 무시하고, 수기 민주주의라 불렸던 이 제도의 결과도 무시하고 허용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녹지가 바로, 근데 그 허용을 하면서 부담이 되니까 내국인 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조건을 붙였는데, 당연히 그날 당일날 이 사업 시행자인 중국 기업은 그럼 우리는 소송한다. 법에 그런 문항이 없다라고 이미 그날 발표를 했고요. 게다가 최근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녹지그룹은 원래 부동산 기업이니까 지금 거기서 하고 있는 헬스케어 타운, 호텔업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텔만 하고 이 논쟁만의 병원은 니네가 가져가라. 그래서 도에다가 계속 인수 요청했던 공무원들이 있던 것으로 다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녹지 입장에서 당연히 소송을 하려고 하던 상황인 거죠. 이게 지금 보면은 그래서 명칭이 녹지 제주 헬스케어 타운 유한회사입니다.
그렇죠. 예. 네. 예, 그러면 이 회사에서는 이제 뭐 당연히 기업이니까 영리를 추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자, 의료계에서 이 같은 네.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는 지금 이 영리병원의 특성이 뭐냐면 이 병원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가 문제예요. 네네. 이 영리병원이 미국에서도 굉장히 높은 의료비가 미국에서 이 높은 의료비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영리병원이 이 주변의 의료비를 다 올렸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건가요? 극단적으로? 그렇죠. 왜냐면 여기는 건강보험 환자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굉장히 진료비를 막 자기네가 정해서 막 받기 때문에 이 비싼 진료비가 의료라는 게 그렇잖아요. 의사들이 이런 걸 해라. 그러면 하게 되는 이런 정보가 일방적인 것이 있어서 주변의 네네. 의료비도 함께 덩달아 올리는 효과가 있어. 이거 저희가 뱀파이어 효과라고 하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식의 효과가 있고 지금 국내에서는 한 나라 안에서 이 제도가 생기는 거죠. 어디는 굉장히 비싸도 고급 진료를 하는 영리병원이 생기고 어디는 네네. 정말 건강보험 환자인데 더욱이나 가난한 환자들을 한 곳으로 몰리는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나도 저 병원에 가지 건강보험 안 하고 민간보험 들어서 저 병원으로 난 이용할래 라는 방식으로 방향을 트는 예. 이런 식으로 제도가 변화되는 변질되는 네네. 그런 효과를 가져올 때는 우려가 있는 거죠. 예. 미국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의료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국 의료 시스템에서는 굳이 미국과 비교해가지고 이 같은 문제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것이냐 뭐 그렇지 않을 네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그런데 지금 제주도가 이렇게 시작이 되면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 경제자유구역이 있거든요. 예. 이 부산이나 뭐 인천이나 이곳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영리병원이 설립됩니다. 이게 조건이 우스운 게 맨 처음에는 외국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이용할 병원이 없어서 이걸 만든다 했다가 점점 규제가 완화되어서 네네. 외국 자본이 50% 이상이면 돼요. 그러니까 국내 50%, 외국 50%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경제자유구역에서 이런 방식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50%는 국내에 누가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국내 어떤 자본들이 함께 해도 예. 병원의 자본이건 그렇게 시작이 되어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여기는 건강보험을 환자들 예외로 해도 됩니다. 그렇다면 네네. 우리나라 공공제도의 하나의 버팀목이라고 하고 있는 누구나 건강보험 환자를 받아야 한다라는 이 당연지정제가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네. 게다가 병원협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영리병원 하는 외국 기업들에게 막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냐. 우리에게 역차별이다. 예. 병원협회가 역차별 논리를 들이대면서 우리 또 허용해달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거고 또 하나 뭐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아시겠지만 이번에 중국 기업이 하는 영리병원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 병원들의 실질적인 사업 주체로 얘기했던 중국 ECC, 일본 이제는 네트워크 병원에는 국내 의사들과 의료인들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네. 영리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은 불가능한 것인가요? 영리병원의 공공전원 병원은 거꾸로 안 되겠죠. 병원이 영리병원이라 하면 일반 기업하고 똑같이 병원을 인수 매각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고 팔 수 있고 문을 닫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영리병원에 대한 공공인수 자체는 안 됩니다만 지금 사실은 90일 이내 그러니까 이 병원을 개설해라라고 허가한 이후에 네네. 90일 이내에 아무런 이유 없이 영리병원의 문을 열지 않으면 이 개설권자가 다시 그 병원의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 상황에서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이들 사회적 논란이 매우 크고 이것에 미칠 파장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예. 게다가 도민들의 수규형 민주주의도 거치지 않은 것이니 그리고 90일이 3월 4일이에요. 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네네. 예. 근데 아무런 이제 의사나 의료인 고용이 안 돼 있거든요. 필수 의료 인력이 지금 제로입니다. 네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병원을 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숙고해서 이 영리병원에 미칠 한국 의료 제도나 국민들의 우려를 걱정하는 다시 수기해서 네네. 이 부분은 다시 사업 계획을 철회하고 이번 기회에 내국인 진료는 금지시키는 법을 포함시키는 것을 법 개정을 우선하거나 네네. 아니면 지금 영리병원에 허용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법이나 제주특별법을 사실은
영리병원 조항이 지금 생각하니 굉장히 문제구나라는 이번 사태를 경험삼아 네네. 아예 없애는 이런 법 개정을 국회에서 먼저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공공병원을 전환이 되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 질문을 네네. 드린 이유는 관련 토론회가 정의당 이정미 대표 함께 예, 오늘 있습니다. 예, 네네. 있죠? 예, 그 결과가 네네. 나오면은 그 결과에 대한 예, 내용도 예. 저희들이 한번 주의 깊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건의료단체연합의 변혜진 협동사무국장이었습니다. 네, 출발 세트 3부 8시 뉴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